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는 장례식 또 돌잔치가 있네요. 다음 주에는 생신 축하 모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캘린더는 이런데요. 여러분의 캘린더 일정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있는 모임들을 보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일을 맞은 분께는 마음 다한 축하를 드려야겠고요.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한 분께는 마음을 다한 위로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워싱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부 쪽에 엄청난 눈이 내린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또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요. 정말 소중하게 또 행복하게 출발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온 시카고 뉴스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하나센터의 자넷송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취업 교육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 접촉으로 긴장 완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협상 진전은 불확실하다고 가디언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위트코프 그리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 외무부가 양측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함에 따라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이집트,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튀르키예 등 여러 중재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디언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첫 접촉인 이번 대화가 이 정식 협상이라기보다는 탐색을 위한 접촉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화가 실패할 경우 미국은 엄청난 폭격을 퍼부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작전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서 과거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에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이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2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양국 정상 모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그의 핵심 참모들이 테헤란 모처에서 모인다는 이 정보 당국의 첩보를 공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상원은 마크 웨인 멀린 전 상원 의원을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최종 인준했습니다. 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54표, 반대 45표였습니다. 이 멀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충성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전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다소 유화적이고 또 외교적인 톤을 취했는데요. 더불어서 국토안보부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취임 즉시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국토안보부 예산이 중단된 지 40일이 넘은 상태에서 부분 셧다운이 발생을 했죠. 이로 인해서 TSA 인력 부족이 지금
지금 여러 공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경 보안 강화, 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지휘를 하게 될 텐데, 멀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주택이나 사업장에 진입을 할 때는 사법영장을 반드시 지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요원 총격 사건 등으로 실추된 부처의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노킹스라고 불리는 시위 조직들이요, 오는 3월 28일에 전국의 3,000개 이상의 장소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로 공항 검색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요 공항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공항들의 상황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 이 보도에 따르면은 아이스 요원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수사국 요원들도 함께 배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항은 애틀란타, 뉴욕, JFK,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피닉스, 포트마이어 등 이 14개 공항입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도 아이스 요원들이 이미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민주당은 이 같은 아이스 요원들의 공항 투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이스 요원들은 공항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다면서 아이스가 TSA 직원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공항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여객기가 착륙 중에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공항 관제와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당시 교신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교신 녹음 자료에 따르면은요, 사고 직전 소방차는 활주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공항 관제실에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관제실은 이에 지금 활주로를 통과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줬죠. 그러나 잠시 뒤 관제사는 무척 놀란 그 목소리로 소방 차량을 향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정지하라고 몇 차례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약 20분이 지난 후 녹음 자료에는 잠시 전 비상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내가 이를 그르쳤다. I messed up 이라고 말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AP통신은 이는 관제사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시에 해당 소방 트럭은요, 항공기 구조 소방 트럭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다른 비행기에 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다고 해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조종사 2명이 사망했고요. 승객, 승무원 중 탑승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사고 항공기의 승객 72명 그리고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발생 직후 라과디아 공항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이착륙 중단 조치를 내렸었고요. 이것은 어제 오후 2시 이후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와이오밍주 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주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낙태 제한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네바다주에서는 과거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에게 주정부가 1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연이은 이 같은 판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낙태 관련 문제가 주정부 법에 따라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72년에 발생했던 빌 코스비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배심원단이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항공사들이요,
앞다투어서 이코노미석을 줄이고 수익성이 좋은 프리미엄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델타 항공, 또 유나이티드 항공 등 메이저 항공사들은 최근 10년 사이에 좌석당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프리미엄석을 늘려왔습니다. 현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도 넓은 다리 공간 등의 혜택이 적용된 좌석을 더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국내 항공편의 비즈니스석과 1등석 좌석 수는 2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코노미석의 증가율은 단 10%에 불과했는데요. 이 각 항공사들의 프리미엄석 경쟁은 신규 항공기 도입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이 18세 로욜라 대학 학생이죠. 쉐리든 고먼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법원 심리에 불출석하면서요.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 아이스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이 시카고시 당국에 피의자를 절대 다시 석방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의 성역도시 정책을 둘러싼 거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용의자가 이 법원 심리에 불출석하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의 유대인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협박글을 여러 차례 올렸던 31살의 시카고 남성이 연방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는 플로리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휘발유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전 시카고 시내 일반 휘발유 가격 평균 가격이 $3 32센트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요, 불과 한 달 만에 갤런당 약 $1 30센트 이상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큰데요. 시카고 시내는 일리노이주 전체 평균보다 갤런당 약 45센트가 더 비쌉니다. 이는 높은 유류세, 또 도시 내 물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가스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중동 전쟁의 여파죠.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소식이 있기는 했지만 협상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도 겹쳐서 그렇다고 하네요. 봄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났고요. 정유소들이 여름용 혼합 휘발유 생산을 전환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공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가스버디 같은 앱을 활용해서 실시간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으시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동네 코스트코에서 가스를 넣었는데요. 갤런당 $4 20센트였습니다. 코스트코가 좀 기름값이 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 20센트였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가스값이 $4를 넘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장바구니 물가도 물가지만은 차 없이는 움직이기 힘든 미국에서 가스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이 대부분 가정마다 차가 적어도 2대 이상 있으니까 말이죠. 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도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강력하게 시행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차량 2부제, 5부제,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고요. 비닐봉지 공급은 이미 줄어들어서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잖아요. 한국은 쓰레기 봉지 판매량도 일단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이 기름값이 요동을 치면서 세계 경제가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평온한 일상이 더 그리워지네요. 자,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최고 30도, 최고 51도, 최저 30도. 수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역시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최고 65도, 최저 37도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예상되고요. 최고 69도, 최저 36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32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하나센터에서는 한인 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여러모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말씀을 하나센터의 자넷송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센터의 제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센터에서 10주에 걸쳐서 무료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센터가 이번에 일리노이 커뮤니티 칼리지 보드에서 그랜트를 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대상은 저소득층 한인 이민 여성 및 현재 자녀 양육하시는 어머님들이 언어 장벽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실직 상태시거나 불안전한 고용 상태에 계시는 분이나 혹시 또 취업 또는 교육 기회를 찾고 지금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프로그램을 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한인 여성으로 제한을 두셨다고나 할까요? 이 타겟팅을 확실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네, 저희가 특히 많은 한인 이민 여성들이 이렇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특히 언어 장벽이나 그리고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자기 일하던 게 단절되신 분들 그리고 또 제한된 취업 기회와 그리고 해외 학력 및 경력 인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좀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적인 커리어를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기술 그리고 자원을 제공하려고 이걸 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교육도 한국어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자, 이 취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서베이와 좀 참조를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중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컴퓨터 스킬이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을 저희가 10주 동안 운영해서 교육 자격증까지 따는 거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취업 준비 및 직업 역량 교육 말하자면 저희가 뭐 인터뷰하는 거, 레즈메 빌드 해드리는 거 그리고 또 개인 맞춤을 해서 원앤원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 좀 원하시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 및 커뮤니티 저희 지원도 연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거를 공부했는데 더 좀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또 전문 교육 과정을 또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또 연결해 드리고 또 어떤 거를 더 할 수 있는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다음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연령이나 인원 제한이 있을까요? 네, 지금 프로그램 일정이 저희 컴퓨터 반이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번 학기가 1학기 시작하는데 9명을 저희가 정원으로 해서 저희 코디네이터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컴퓨터 티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9명 대상을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교육 시간도 많이 걸리고 꾸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누구나 가능할까 하는 조금 걱정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원을 하시고요.
저희가 또 이게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신지, 그래서 적어도 컴퓨터 그 프리테스트, 포스트 테스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셜리스트 그 교육을 정말 제가 받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안정적인 무슨 오피스 잡을 하신다거나 그거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교육 일정이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 프로그램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10주 동안 저희가 목요일 4월 9일부터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저희가 클래스를 하는데, 이걸 다 마치시면, 과정을 마치시면 저희가 또 보너스로 100불씩 증여를 해드리고요. 왜냐면 돈도 필요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또 취업을 또 하시면 저희가 스타이픈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잡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6개월 과정 안에 또 잡을 잡으시면 저희가 또 100불을 또 드립니다. 아, 보너스로. 그렇군요. 아, 네. 네. 저 무료로 배우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이 네. 과정을 잘 끝내고 하시면은 네. 또 선물도 받으시는데요. 네. 자, 그 미국에서는 물론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연령 제한,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네. 등록할 때 몇 가지 조건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뭐 아무나 다 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거는 특히 저희가 한인 이민 여성 및 현재 자녀를 양육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직업이 단절되신 분, 그 아이들을 키우다가 일을 몇 년 동안 쉬시고 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현재 실직 상태신데 또 일을 찾으시는 분,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이걸 좀 또 배우고 교육받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소득층 한인 이민 여성이라고 저희가 광고를 낸 거는요. 네. 그래도 지금 일을 못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고를 겪으시고 메디케이드나 스냅 이런 거를 받으시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힘드신 분들, 그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질적인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지요? 네, 이 프로그램 일정은 저희가 지금 1분기는 4월 6일부터 6월 12일 10주간 교육이 시작되고요. 월요일, 수요일은 그룹 직업 교육 및 1대1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저희가 컴퓨터 자격증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수업이 있어요. 오전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저희가 컴퓨터 랩을 오픈해서 자유롭게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게 열어놓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 장소는 하나센터 복부센터 미워키 애베뉴에 위치하는 프로스펙 하이 로케이션에서 저희가 운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 기간은 첫 번째 분기는 3월 31일까지니까 궁금하시면 저희 하나센터 복부센터 847-520-19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직 자리가 있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 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나센터에 네. 있는 커뮤니티 멤버도 많아서 지금 어제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리가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아주 세밀한 교육이,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네.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명 1분기라도 또 2분기, 3분기, 4분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요번에 만약에 시간을 놓치셔서 참석을 못 하셨어도 또 저희가 웨이트리스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또 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으셔서 실시를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좀 이런 네네. 것들이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좀 어떤 이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시는지요. 이게 또 잘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계속 이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민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님이 미국에 왔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셨지만 저도 또 자녀를 키운 사람 한 사람으로서 다시 직장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도 없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회가 오지가 않았는데 마침 이 프로그램이 생김으로써 지금 특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또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와 훈련을 하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잡 에이전시는 아니지만 또 하나센터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특히 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경력 네네. 단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 뵈니까 또 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이 자신감도 많이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네.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자, 네. 그런가 하면은 또 4월에 취업 박람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22일 수요일 시카고 본관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이번에 또 열게 됐는데요. 매년 저희가 봄에 취업 박람회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오시고 업체에서도 나오셔서 여러 기관이 도와주셔서 하시는데 요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박람회가 어떤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필드트립처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잘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런 취업 네.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에 있게 되는 취업 박람회 또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듣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하나센터 꼭 전화하셔서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자넷송 선생님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력 단절 때문에 좀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제가 또 뵌 적이 있거든요. 또 요즘 같은 때 또 취업 된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무료 교육이니까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7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끝으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